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ABB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일자리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3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네.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시구비로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가 세 가지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두 가지 분야인가요? 지역산업 맞춤형은 이제 올해 2025년도 사업은 세 가지 분야가 선정이 됐고요. 분야 두 가지랑 네. 뭐 축제 관련된 분야인가요? 예, 축제, 마케팅, 교육 분야. 그러면 이게 2024년 회계연도니까 예. 그러면 24년도에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진 건가요? 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두 가지 분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는 간호간병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었고, 하나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얼리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었습니다. 간호간병은 그러니까 간호간병이나 그리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서 이게 취업률로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2024년도에는 그러면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간호간병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10분으로 기록 10분이요? 예, 기록이 돼 있고 혹시 그 교육을 하게 되는데 네.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제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섭외한 공간에서 그러면 이루어지거나 보통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건가요? 예, 주로 이제 수행 기관에서 네. 이제 섭외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축제 관광 이건 아니고 그 주얼리 관련돼서는 네. 그거는 일자리로 연결된 수가 있습니까? 예, 이제 취업 창업해서 6명 정도. 6분. 예, 그러면 일자리로 총 16분 이루어졌습니다. 정도가 취업과 함께 연결이 됐네요. 예. 혹시 이번에 이제 조례가 바이오 산업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 이게 저희가 지금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한 가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영리 법인들만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맺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네. 올해는 어렵겠지만 네. 장기적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일단 그 결산서 우리 564페이지 그리고 농가소득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그 23년도 그 재작년 결산 때는 그 280만 원이었다가 우리 여성 농업인 그 행복 바우처 사업 예. 말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또 이게 증액이 됐어요. 320만 원으로. 예. 그런데 올해 결산을 보니까 오히려 재작년보다 결산 금액은 더 좀 줄었습니다.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여성 농업인 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내용이 좀 어떤 건지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증액했음에도 이렇게 그 결산액
얘기를 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 그 관내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바우처 형태로 이제 카드를 받아서 주로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약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성 농업인으로서 이제 우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산 2023년 이후에 이제 예산에서는 여성 농업인들 신청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 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집행된 것이 조금씩 남기시고 다 쓰시질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뭐 보조, 그러니까 10만 원 중에 2만 원은 이제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 한 8만 원 정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국시비 해서 조금씩 항상 남기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을 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많이 쓰실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릴 답을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네. 이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관내 실은 이제 그 농업 인구가 네. 우리 동구 전체 인구의 그 1%가 아니라 아마 0.1%도 안 될 겁니다. 그 예. 전체 아마 농업 인구가.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뭐 도시농업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좀 장려를 해드려야 되고 네. 이제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좀 그 홍보도 잘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 좀 그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 여성 특히 농업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제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네. 하기 때문에 실질 거기 그분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네.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 네. 그걸 좀 이렇게 유도해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요거는 그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558페이지 굳이 꼭 뭐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우리 충장 상권 그 르네상스 사업 네. 이제 달성률은 뭐 100%로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어차피 국비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이제 사업 수행들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최근에 그 충장 상권 그 임대료 관련해서 상생 협약도 하셨고, 예. 그러고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네. 그 뭐 50% 뭐 이렇게 반값. 예, 반값 임대료 정책을 하면서 뭐 한 2년간인가 뭔지 뭐 그런다고 하셨는데, 실은 그 금액 자체도 사실은 현장에서 50% 감해진 금액도 이거 비싸다. 이제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어떻습니까? 향후 추이가 이런 정책들이 제가 볼 때 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네. 좀 고민도 해보시고 좀 또 다른 또 좀 부양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뭐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 근데 그 제가 볼 때 뭐 작년도 뭐 공실률이 뭐 충장로가 뭐 30%대까지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그래도 20%대로 다시 또 좀 떨어진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질 근데 우리 동구 관내에 정말 뭐 충장로, 금남로, 또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 뭐 서남동 일대 거기 보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예. 네, 그랬을 때 좀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좀 정말 또 부탁드립니다. 네. 충장로 르네상스 이제 이 사업 지표가 이제 뭐 사업 추진 건수하고 공실률하고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건수는 사업 계획한 대로 다 이제 달성을 했다는 얘기고, 공실률이 이제 목표치에 조금 이제 저희도 미달했지만 이제 뭐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력한 결과만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공실률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값 임대료도 이제 그 상인회 자생적인 노력으로 돼 있고, 저는 이제 핵점포 사업이라든가 뭐 충장 뭐 마을 백화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실을 이제 꾸준히 그 청년 사업가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줘서 공실을 꾸준히 낮추려고 이제 그런 사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고민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짧게 하나만. 네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그 최근 그 이제 언론지상에도 이제 좀 그 걱정되는 그 기사들이 나온 것이 최근 그 시너지 타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심차게 거기 협약도 하고 막 그러겠습니다만 뭐 요즘 뭐 연락 두절이다 뭐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근데 그거 좀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는가요? 시너지 타워 홍콩의 거리도 포함해서. 네. 홍콩의 거리도 홍콩의 포함해서. 거리요. 이제 홍콩의 거리 먼저 말씀드리면 홍콩의 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제 임대 계약 체결 완료하고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외벽. 그럼 거기 입점 예상했던 점포 수가 전부 다 들어왔나요? 홍콩의 거리? 예, 이제 두 개의 큰 건물에 네 개의 업체가 이제 계약 완료를 했고 이제 먼저 두 개 업체 먼저 오려고 이제 그 외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6월 그러니까 늦어도 7월 중순 이후에 7월 말까지는 이제 오픈을 하고 좀 홍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시너지 타워 거기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시너지 타워는 원래 이제 몽키 터미널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그 큰 건물에 이제 이 시너지 타워가 여러 이제 업체를 입점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시너지 타워가 이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원래 예상했던 시기에 업체들이 들어오진 못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보니 빚 같은 거 다 갚고 이제 곧 다른 데서 이 건물을 좀 매입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건물을 사줄 그런 데가 있는 것. 왜냐하면 이제 예, 그 다행히. 몽키터미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네. 사실 홍보를 또 그분들이 이제 막 보통 그런 거 이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네. 홍보에 굉장히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강점을. 근데 네. 그래 돼버린 만큼 사실 우려가 이제 더 커져버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거기도 그 면밀히 또 이 다음 어떤 다른 사업 시행자가 오시더라도 그때는 좀 주민들이 또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괜한 또 희망 고문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걱정이 더 그냥 커져버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다음에 무슨 뭐 인허가라든지 그거 할 때 좀 면밀히 좀 잘 좀 검토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기 결산서 137조 이제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 포획 실적이 저조해서 그러는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럼 잠시만요. 네, 137조 중간 유기동물 예, 포획비 지원. 포획비 말씀하십니까? 네네네. 네. 포획이 이제 유기동물이 있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서 이제 포획을 하는데 이제 포획이 이제 그 전문가가 하더라도 잘 안 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3년에는 포획 건수가 많아서 2024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이제 예년보다 더 높게 세워놨는데 이제 하도 이제 그 포획 활동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또 다른 데로 다 이동을 약간 이동을 한 결과여서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좀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다니는 동물들이 별로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집행 잔액이 좀 많아서 예산 네. 세우실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기 이번에 언론에 나왔는데 고물가 시대 생존 위기에 놓인 착한 가게 업소가 이번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 너무 이제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민생회복 2주 만에 이런 게 이제 우리 사는 거를 위해서 이제 민생 소비 쿠폰을 다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금 100만 원 광주가 있고 전남은 85만 원 하고 있는데 이런 고물가 시대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솔직히 운영 비용 충당하기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 확대하고 또 홍보 강화도 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선이 있을까요? 착한 가격 없어요. 예, 네네. 이제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구에서 운영하는 SNS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좀
모든 분들이 경제가 어렵지만 이제 좀 회복해 보려고 모두가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네. 발맞춰서 좀 더 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균 의원입니다. 예, 방금 그 이주혜 의원님께서 그 포획 동물 그 예산 예. 남은 게 이렇게 많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너리째 밑에 살거든요. 네. 그 포획하시는 분들 그 허가난 사냥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는데 전혀 못 잡은데요. 한 번 사람이 왔다 가면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안 온대요. 그 멧돼지나 그런 동물들이. 네. 그래서 포획률이 낮다. 네.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예. 그 결산성으로 상관없는 건데요. 네. 우리 그 동구에 이번에 그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동구에 5대 동구 공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도심 글로벌 AI 창업 그 공약이 하나 있고요. 또 도심 집적형 바이오 아까 우리 노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메디컬 클래스 그쪽에 바이오 이제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바이오가 있는데 네. 그게 혹시 이제 그런 공약 사업이 아마 이 지역위원회하고 한마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하고 네.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사업이 완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뭐 정책 협의회를 좀 한다든가 해서 예. 그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예. 좀 잘 좀 네. 파악을 하셔서 네. 협의회를 좀 자주 갖도록 그래서 그 공약 사업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동명동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근간 몇 년 동안 동명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유일하게 광주에서 동명동 네. 사업이 네. 선정이 됐었죠. 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지 궁금해가지고. 아, 의원님 그 사업은 네. 이제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공모 선정된 것이 아니라 네. 그 우리 도시 계획 재생? 도시재생센터에서 아,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 그럼 도시재생 부서인가요? 예, 이게? 도시재생 파트입니다. 일자리 예. 경제과가 아니고. 예. 그럼 도시재생 네. 그 부서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현재 여기 그 결산서에 보면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쓰지 않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전혀 네. 지출이 안 된 전자의 거리 그 화장실 보수공사 전환 사업하고 네. 그리고 산수시장 노후 전선 장비 예. 사업 그리고 남강주 해뜨는 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 네. 그리고 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농업 재해 복구 지원 이런 이제 예산 편성된 것들이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산수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부터 말씀을 네네. 예.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2024년도에 국시비 교부가 지연이 되어서 네. 이제 부지런히 했습니다마는 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2월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별 점포, 그러니까 산수시장에는 개별 점포 노후 전기 시설 정비 공사인데 마쳤습니다. 네. 올 3월에.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나오는 거는 2024년 12월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어요. 예. 그리고 남강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아케이드 보수 관련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요? 지연되고 있는데. 남광주 아케이드
지금 노전선 전비 말씀하실까요? 시장. 해 뜨는 시장이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상인들하고 지연이 됐다기보다 이제 그 시공 업체가 예. 그 착공 전에 갑자기 폐업을 해가지고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느라고 또 이제 2024년 12월 안에 하지를 못했고요. 지금 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거리 그 화장실 보수공사 관련해 가지고 거의 예. 뭐 명시월 내지는 사고이월 제가 다 질의드리고 있는 사업들이 명시월 내지는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잖아요. 예. 근데 전자의 거리 화장실 보수공사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전자의 거리 화장실 보수공사 500만 원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실까요? 어머니? 예, 그거는 이제 화장실 보수공사로 잡혀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 좀 공사하기에 이제 산정을 해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예, 갖고 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자의 거리에 있었던 예산의 일부를 같이 합해서 이제 그것도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예, 2024년 12월 이후에 공사 완료를 올 1월에 완료를 해서 예,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농식품 유통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 전년도 2월액으로 해서 본예산하고 해서 여기 보면 또 사고 이율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몇 페이지일까요? 결산서 136 136페이지요. 146페이지요. 136페이지. 네. 농식품 유통사업 예, 지원에서요. 유통사업 지원, 예. 네. 이제 공공급식 지원하고 네. 이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이제 그다음에 NGO 푸드플랜 다 이렇게 있어서 네, 네. 이제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이제 조금씩 남은 금액들이고 네. 이제 푸드플랜 구축 지원이 좀 비중이 큽니다. 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이제 사고이율이 됐는데 이제 푸드플랜 구축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내용 푸드플랜 구축 지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제 하나는 푸드플랜 그 용역 수립이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용역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체 혼자 용역 수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TF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들이 조금 용역 자체가 완료가 오래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이월이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진성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33페이지를 보게 되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3,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3,600만 원이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센터 운영은 인건비인가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이요. 네. 이제 창업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20개소에 네. 그 지금 업체들이 와가지고 창업 그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공공 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뭐 운영비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창업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이제 2,400만 원 거의 집행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창업교육을 통해서 네. 창업까지 이르기까지 혹시 네. 몇 분 정도나 성장 지원을 했습니까? 이 창업교육 소상공인 성장 지원은 그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필드에 있는 그러니까 센터 밖에 있는 그 업체 그러니까 센터 밖에 있는 창업을 원하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들어와서 맞습니다. 교육을 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장 지원은 어떤 성장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5번의 그 창업 교육과 그다음에 네. 직접 분야별 전문가가 나가가지고 출장 가서 멘토링 이렇게 멘토링을 역할 해주는 그 해주는 건가요? 내용이 예, 성장 지원으로 그냥 그 써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뭐 창업을 준비하는 공간에 예. 뭔가 저희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지원하는 건 그런 아닌가요?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런 건 네. 아니고요. 네. 교육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보게 되면 전통시장 운영 지원으로 해서 한 1억 8,700만 원이 예산 편성돼서 1억 7천만 원 이제 집행이 됐거든요. 예. 여기서 전통시장 운영 지원은 혹시 어떤 지원을 합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 전통시장 전반에 걸쳐서 장보기 홍보 물품이나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비나 그다음에 현재 만들어진 공중화장실 뭐 전기 수도 비용
그다음에 조그만 시설 보수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계속해서 매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비자나 판매자, 관리자 입장에서 객관적 평가에 보셨을 때 네. 가시적 효과를 얻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 시장이요. 예.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네. 그 전통시장 운영 지원 관련된 자료를 네. 한번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54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400만 예. 원 가량이 거의 네. 이제 집행이 됐는데 네.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어떤 계층들입니까? 이를테면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소외 계층 그리고 또 맞습니다.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 할 것 같은데 예. 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이제 그분들이 동물이 아프면은 이제 병원을 간다거나 했을 때 네. 이제 병원비 최대 그 2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이제 좀 아픔이 있으면 병원을 데려가면 굉장히 비용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사회적 약자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장애인 분들도 예.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든요. 네.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실 홍보 같은 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산 편성도 이제 적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판단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네. 광범위하게 네.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자생단체 뭐 여러 군데를 좀 통해가지고 네. 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거와 덧붙여서 네. 경주 같은데 보게 되면 네. 반려견 또 친화 도시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동구 관내에서도 반려견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조금 더 상생하고 또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그런 네. 부분도 함께 추후에 고민을 해보는 네.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충장로가 공영주차장 화장실 네. 개보수 사업 끝났습니까? 지금 거기 3천 정도 들여가지고 예. 연초에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예. 여성 하나, 남성 하나 있어가지고 네. 좀 거기를 좀 더 확충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주무관한테 들었었는데 네. 어떻게 됐나요? 아직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이지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68쪽에 저기 환경보호 행사 지원이 있더라고요. 네, 본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 예산이 1,300 이제 측정됐던 게 환경신문고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환경신문고 운영의 구체적 목적과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요? 환경신문고는 이제 그 129라고 전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어디 길을 가다가 뭐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발견한다던가 하면은 이제 129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번호가 그분이 신고한 가까운 곳으로 구청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온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환경신문고를 통해 환경오염 신고 건수와 이제 현황은 처리 현황은 24년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아시다시피 이제 오면은 이게 129에서 오는데 그 전화가 이렇게 당겨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게 이제 129에서 온지 그냥 일반이 전화하는지 그걸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지금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민원 처리 절차와 사후 조치 그 체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네. 아니,
저희도 이제 이게 왜 잘 모르고 있었던 분야였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이제 알았던 거라 이제 저희도 관심 있는 저희도 모르면 이게 홍보가 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1,300 행사 환경 행사 지원에 이 돈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1년 예산으로 여기가 전화요금이 그래서 10,000원씩밖에 안 되긴 해서 그렇긴 했었는데 그러면은 환경신문위원회에서 좀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은 저희가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잖아요. 시에서도 확인도 나오고 네. 이런 문제점들을 네. 최근에 파악을 해서 네. 이제 가셨어요. 시에서도. 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용에는 그러거든요. 민관 협력 사례 이제 민관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뭐 하고 있는 사항들은 많이 없나요? 아니 환경보호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음. 지금 환경보호 활동 지금 보조금이 1,000만 원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5개 기관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5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 정화 활동 참여단체 지원으로 해갖고 이제 1,000만 원은 책정돼 있었는데 환경 신문고를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전압이 빼고는 안 받기 때문에 네. 민원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거는 네, 정확히 딱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책정돼 있으니까 조금 더 네. 이런 거를 의견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좀 통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우리 결산서 169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 3개년 그 결산을 보니까 그 매년 그 사고율이 한 1억 정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금년 결산에는 또 1억 5천이 또 이제 사고율 됐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고율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작년 이번 결산 2024년에는 또 예산이 또 늘어버렸어요. 반대로 7천만 원 정도. 그 오히려 이제 2월도 늘었지만, 근데 그 좀 이유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계속 2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 신축에 관해서는 당해 연도에 거의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BF 인증도 뭐 예비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너리제 유아습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24년도로 2월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사고율 된 거는 이제 온각사 입구 공중화장실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사유지다 보니 그 협의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도 있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협의 과정이 조금 많이 지연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그 원인행위 된 부분은 2호를 사고율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금액적으로나 이제 뭐 현장에서는 뭐 계약 관계라든지 네. 또 현장 공사 상황 때문에 이제 이월되는 게 이제 부득이하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달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네. 되는 것이 좀 이건 좀 그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행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좀 제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면 좀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네. 그 나중에 추경을 활용하시더라도 좀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회계연도 결산서 1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 편성됐고 지출이 이제 거의 완료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구가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그 2021년도인가요? 그때 또 선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도 2024년이나 2025년도에는 혹시 환경부에서 뭐 사업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선정되지 그런 건 아니고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체급입니다. 여기 도랑 살리기 보게 되면 뭐 내지천이든 소태천이든 네.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주민들께서 네. 뭐 환경 지킴이도 네.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프로그램들은 그러면 대상들이 일반 주민들 대상인가 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환경 보존 교육이라고 해서 네. 그 주변에 지안 초등학교, 네. 그다음에 이제 지안 유치원, 뭐 영산 초등학교 네. 학생들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3회. 예,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3회는 혹시 교육은 네. 거기 소태촌이나 내지천 거기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장 체험 활동으로? 현장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 환경 해설사분이나 숲 지도사, 그다음에 뭐 곤충 지도사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혹시 그러면 교육이 이론으로 좀 중심이 됩니까? 아니면 체험으로 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론과 현장 방문해가지고 여기 같이 어떤 이렇게 게 병행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생태학적 보존 가치를 계속 높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관련돼서도 이제 방금 말씀 주셨었는데요. 네. 예산이 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예산이 이렇게 높은 만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독이 뚜껑 있지 않습니까? 네. 2024년도에 몇 개 정도 분실이 됐죠? 변기 독이 말씀하신가요? 예, 독이 뚜껑. 2024년도요. 예. 그 이제 부분은 분실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강력분들로 좀 독이 뚜껑을 붙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특별 제작해서 자물쇠로 좀 묶어주십시오. 그럼 한번 좀 민원 웃고- 아니길까요? 아니요, 웃고 가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서 167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 동구가 또 재개발되고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23년도도 했었고 작년에도 해왔었는데 23년도는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100% 예산 집행이 됐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예산에 3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딱 떨어지게 뭐 예산이 다 수반되지 않고 조금씩 남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사업을? 지금 이게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우수 아파트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을 해가지고요. 근데 네. 4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400세대 이상에서 한 개소가 중도에 좀 포기를 하셨어요. 갖고 300만 원. 왜 포기를 했을까요? 이제 이게 그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가입률이나 현행화 네. 이거를 이제 그 아파트가 많이 하면 네.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좀 하시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취합하고 막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중도에 본인들이 이제 못하겠다고 해서. 네. 그러면 되게 공동주택 그 단지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가요? 그 참여한 400세대 이상은 최우수가 600만 원, 우수가 400만 원, 장려가 300만 원. 그다음에 400세대 미만은 최우수 400만 원, 우수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포기를 한 그 주택은 좀 힘드셨을까요? 참여해서 하는 게? 이제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참여율이 좀 저조한다거나 이제 주민들이 그 가입을 조금 깊이 한다거나 관심을 좀 안 갖는다거나 해서 좀 실적이 이제 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가 그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도 또 네.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년에 올해는 좀 참여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참여하는 네. 주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동안에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만족도. 이제 요거는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 만족도는 높죠. 왜냐하면 공동주택 내에서 필요한 사업 같은 거 뭐 LED를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개개인이 느끼는 그런 만족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접근해 가실 건지. 올해도 이제 모집은 현재 했고요. 모집 참여 아파트는 모집을 해서 저희가 5개 아파트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네. 저희가 이제 11월경에 이 결과를 취합해서 네. 평가를 해서 네.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그 회계연도 결산서 1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취약지 청소 및 불법 투기 단속이 있는데요. 3억 5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2억 2천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배출 현수막이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도 그 본연이 일전에 서석동이라든지 조선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모르는 그런 외국인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림 표기로 좀 많이 이렇게 우선식으로 그 조금 취약구에 좀 표기를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취약 지역에 아직도 좀 그림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분명히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그림 표기하는 부분도 올해에서는 2차 추경에서라도 좀 세워가지고 좀 집행을 해서 쓰레기를 좀 근절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문을 만들어서 네. 영어, 베트남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네. 원룸에서 많이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그 안내를 했는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또 네. 새로 제작해가지고 네. 예산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그림은 누구나 쉽게 알 수 네. 있고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 의원입니다. 페이지 170쪽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22년에는 1억 4천이었고 23년에는 이제 1억 가까이였고 24년 결산서는 9,300인데 이제 첫해 22년도에는 3천 정도가 남았고 23년에는 4천 다시 24년 결산서로 2천이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약지 청소 및 불법 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 여기에서 우리가 마을 환경관리사를 지금 24년도에는 12개 동에서 몇 명을 운영하셨습니까? 몇 페이지? 170페이지. 네, 1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 환경 관리사를 37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리고 청소 도우미를 한 57명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잠깐만요.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25년도 자료에 낸 계획서는 작년에는 24년도에는 12개 동 35명이었고 저기 동네 청결 도우미 참여자는 13개 동에 211명이라고 내주셨습니다. 올해는 13개 동 243명이고요. 청결 도우미가요. 네네. 2024년도고요. 네네. 예,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숫자가 다 책정이 돼 있고 지급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남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환경관리사 운영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9개월로. 그래서 이제 그 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려워서 재정을 절약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놓은 돈을 남기면서까지 이제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남았을 때 좀 아예 좀 적게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네. 그리고 요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환경관리사가 이제 그 조사를 하면은 저희들 2025년도에 지금 108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틀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낸 본예산서에 냈던 거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를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한다고 하면 이걸 작성한 직원이 잘못을 한 건지 과장님이 잘못하는 건지는 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이건 좀 제가 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점수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남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 재정을 아끼려고 했다는 이유 말고 조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주민참여 실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주민참여 점수 모아제 보상금 지급 50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매년. 그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이제 그래서 뭐 이 금액을 다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급 현황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같은 페이지에 이분들에게 이제 마을 활동가뿐만 이렇게 마을 환경관리사뿐만 아니라 청결 도우미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민참여 점수 모아제로 보상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상금 지급 현황을 좀 알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깐만. 개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포인트는 따로 그 항목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보고 개별 드리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 취약지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민원인데요. 청소 취약지 관리의 사업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청소 취약지는 저희들이 그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타구청에 비해서 많이 해서 징수율도 높고 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조금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그 서남동에 있는 골목길 금동 일부하고 지산 2동에 있는 골목길 부분들이 좀 그 취약 지역인데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하면서 그 지역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수막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원룸 지역 그 건물주들을 만나가지고 그 워크숍처럼 만나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홍보를 입주자들을 그한테 불법 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이걸 결산서를 살피다 보니까 주민참여가 조금 그 예산 점수 모아제를 했을 때 좀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나 좀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주민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주시면 이미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재 의원이 자료 요구하신 거 오늘 현장에서 답변 못하신 거는 환경관리사 숫자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저하고 지금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정리하셔가지고 별도 보고 꼭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안전한 폐의약품 수기 및 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은 얼마 안 들지만 지금 동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이게 버리는 데가 의약품은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우편함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네. 저희들 거기에서 저 강주 우체국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일정량이 되면은 네. 그 처리 업체에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복지센터 갔다가 그곳이 버리면 된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합니까? 홍보는 지금 동에다 저희들이 안내문으로 보내고 했는데 통장들을 통해서. 네, 통장 회의 때도 이제 그 하고 네.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네. 회의 때도 하고 있는데 네. 더 신경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장들은 그 쓰레기 그 봉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 가정마다 또 이렇게 수급자 가정에 드리기도 하고 제일 그 주민 가까이에서 늘 있는 사람이 통장들이기 때문에 통장 회의 때 각 동에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제가 회기 때마다 몇 번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제는 그 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슬레이트는 이제 예산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올 때 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예산이 따로 내려오고요. 네. 그 다음에 창고나 이런 게 축사로 저 슬레이트 축사에 있는 쓰레기 그 예산이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은 네. 이 축사나 창고인데 네. 창고 예산이 좀 남아지고 한 건도 없거든요. 그리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거는 24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축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가지고 그 돈이 예산이 이제 그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반납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너무 아예 없으면은 나중에 그런 창고가 있거나 뭐 축사가 뭐 있거나 혹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있어서 요구할 때는 곤란하니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한 건 정도는 가지고 있자. 네.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예산을 그 한 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그래서 이렇게 그 가끔씩 보면은 관내에 스트리트 사업한다고 프랑도 네. 많이 예. 예, 개첨을 해 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행정에다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무심결에 그게 그 발암물질 있고 한지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그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직도 살고 있는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데는 없어요. 거의 그 집안의 주택에 작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작은 창고 같은데 이렇게 있는 데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주택 안에 보면 작은 창고에 있어요. 지금 저희 집 바로 뒤에도 아직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질 않아요. 건물주는 따로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 살고 있고 그분들은 그냥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철거 비용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되는데 그 철거를 하고 나서 자부담 그 이제 나머지 이제 저 위에를 덮는 것들은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자기들이 그 비용을 안 들이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리 그런 경우로 설득을 해도 좀 그쪽에는 본인들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마다할 경우는 그걸 하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뭐 현장에 우리 직원들도 항상 부서마다 보면은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일이 다니면서 어디가 뭐 스레터 지붕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부분에 그 이렇게 그 확인이 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찾아가 가지고 좀 이렇게 권유를 네, 해주시는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 행정도 네, 주민들을 알겠습니다. 위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우리 결산서 170페이지 한번 보시죠. 170페이지 보시면 그 자원 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작년 23년도에는 달성률이 100%였다가 지금 금년 결산에는 59%로 이렇게 좀 대폭 좀 줄었는데 그 좀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 네,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 170%입니까? 네, 170페이지. 맨 상단에 그 성과 지표 예, 표 있죠?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그 세 번째 네, 성과 네. 지표에 재활용률이 있는데 예, 이거 제가 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길어지면 따로 네, 자세히는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하시기보다는 짧게 해주십시오. 그 지금 59%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이게 사실은 선별장에서 지금 그 처리를 했는데 원래 이제 이게 그 재활용이 나오면은 분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비닐이라든지 좀 기피 품목 플라스틱이라든지 기피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전에는 저희들이 5억이라는 돈을 대가지고 그 처리 업체에다가 줬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김혜정 전임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그 업체를 좀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처리 비용을 안 들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한 것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환경이라는 업체를 만나가지고 처리 비용 5억을 안 들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잔재물을 선별된 그 잔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목표액이 좀 줄어든 게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됐지만은 수입액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좀 목표액을 좀 너무 높게 잡았던 것도 저희들은 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임자들은 굉장히 애를 쌓아주고 예산 한 5억을 지출해야 될 돈을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무상으로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임자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이 수치가 지금 목표액이 좀 저희들이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 그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 절감하신 거는 잘하셨다 치더라도 일단 재활용률이 이제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잔재물을 가져감으로써 거기서 재활용을 또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재활용률은 이제 퍼센티지로는 이렇게 예. 100%였던 것이 59%로 이렇게 이제 하향돼 버렸는데 예. 그건 일단 재활용은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재활용률은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지금 59%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목표액을 잘 못 잡았다라고는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막 질타하려는 건 아닌데 목표액이 지금 그러면 652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그 계산서 652페이지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일단 2023 이 표 맨 하단 쪽을 보시면 2023년도에 목표액이 2억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2억이었어요. 예. 근데 보시면 실적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3억 3천으로 167%였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실적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예.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업체 뭐 변경 예. 뭐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저한테 뒤에 의원실로 한번 그거를 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없어요. 예. 2023년도 결산서 176페이지. 이거 사무실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거기에 지금 여기 652페이지에는 2023년도 목표가 2억으로 돼 있는데 작년 결산서에는 3,500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요 금액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건 내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이거 예. 그건 한번 제가 한번 사무실 가셔 예, 보셔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저 이상입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종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네. 박종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 환경 변화에 적응을 많이 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을 떠나서 선별장 인원 감축 문제라든가 또 예산 뭐 절감 문제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사업, 또 탄소 중립 시대 사업 이런 것에 전부 다 발을 맞춰서 또 그 사업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부 기관인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르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제대로 환경 정책에 대한 사업은 안 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 타령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사업이나 이런 정책이 안타까운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가 시책이나 실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가 특히 아리백도 잘 아시게 또 탄소 중립 시기 다 금방금방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기 언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박연정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만요. 우리 저 선별장 거기에 올 여름에 어떻게 지금 일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 좀 그런 쪽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셔서 좀 제대로 환경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원 순환과에서 뭐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진짜 쉬지 않고 뭐 보니까 쉬는 날이 없더만요. 분리수거 뭐 수거해가는 날짜가 청소 차량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쉬지 않고 계속 뭐 차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가져다가 주면은 그걸 어떻게 잘해서 좀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좀 투입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분리수거도 좀 잘하고 해서 정책에 좀 실효성이 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산 문제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아니 그 선별장 자체가 이렇게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별장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렇게 장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선별장 그 위치로는 그런 시스템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또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는 안 되고요. 네. 그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쪽 주위가 그린벨트고 그래서 차라리 좀 땅을 매입을 좀 하시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뭔 천막이나 쳐놓고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선별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수거는 잘 되고 있는데 왜 수거를 잘해다 갖다 주면은 제대로 그게 잘 안 되는지 그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네. 사실은 제가 선별장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여러 번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고, 뭐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여러 이제 아무튼 조치가 취해진다고 취해졌지만 거기가 뭐 지비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사실은 아쉬움이 많았죠. 근데 결국 미래환경이라고 하는 데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인원수를 50% 감축을 해버렸죠. 오히려 이제 근무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없으니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피 품목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실어가고 거기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제가 듣기로는 약 10억 가량 수입이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매각당 지금 59%로 줄었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줄었겠죠. 별도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수입은 또 발생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선별하는 품목 자체가 줄었으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니까 미래환경으로 거의 90%가 다 실어간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무환경 개선을 얘기했더니 인원을 감축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 지비지역이어서 근무환경 개선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좀 잘 경청하셨으라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김재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료는 제가 드릴 네. 텐데요. 네네. 이제 그 이게 있더라고요. 고철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단가들이 우리 뭐 주식 단가처럼 다르죠. 이렇게 좀 변동률이 좀 높더라고요. 네네. 이제 나중에 그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자원재생활동단이 이제 폭염기에 어르신들 네. 폐지 줍는 분들을 지칭하던데 이게 지금 뭐 우리 동구만 10%가 아니라 뭐 강주 전역이 다 한 13% 정도 이렇게 집행률이던데요. 그래서 뭐 1,700 정도 받았다가 지금 거의 10% 정도 집행하고 1,500은 다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뭐 노인 일자리에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 동구도 뭐 71명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올해도 뭐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 폭염이 예고되고 있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사후에 좀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아까 좀 착각을 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아 그러신가요? 예, 저희들이 그 인원을 지금 파악한 것이 108명입니다. 아 여기 작년에 올해 지금 71명이고요. 네, 올해 지금 파악한 것이 108명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능 인원들을 지금 우리가 그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40명이 배당이 돼 있거든요. 시에서 인원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이재 의원님은 환경관리사 여쭤보셨는데 예, 저는 지금 그걸 자원재생활동단 여쭤봤고 예, 그걸 좀 착각을 하는 숫자를 부분. 착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착각. 답변해 주시는데 근데 숫자도 저희도 헷갈립니다. 그거 좀 구분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40명은 무슨 말씀이시죠? 시가 40명을 줬다는 거는? 그 활동단에 이제 10만 원씩 줄 수 있는 인원들을 활동단을 그 40명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어요. 우리한테 시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40명을 선발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40명만요? 예. 아니 근데 자원재생활동단하고 별도로 제가 찾아본 바로 의하면 자원재생활동단은 폭염기에 재활용품 수집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안전한 대체 일자리 사업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작년에 71명이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일자리 경비는 20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은 지금 2024년도에 7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7명이요? 네. 제가 파악으로는.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제출 24년 청소행정과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산출 기초에 일자리 경비 20만 원 곱하기 71명이에요. 산재보험료 20만 원 곱하기 0.95에서 71명이고 소모품 구입으로 4만 원에서 71명에서 이렇게 산출 기초가 나와 있어요. 경비는 2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능 인원이 6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노인 일자리 안 나가시는 분들. 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만 해당이 된다고요? 네. 이 두
두 분들 65세 이상이면서 노인 일자리 안 나가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하고만 그 자원재생 활동단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24년 또 이제 결산에는 생계 1,700이 수급- 들어왔다가 1,700이 들어왔다가 1,160만 원 쓰고 1,540만 원 그대로 10% 쓰고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동구만 비단 그런 건 아니다. 이제 폭염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사망 사고도 일어나서 시가 이제 100% 5기구에 이렇게 분배를 한 것 같아요. 24년에. 근데 이제 올해도 이게 이제 되겠죠. 근데 올해는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잘 그 파악하셔가지고 그 집행하시라 이 부분을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생 그 수집하시는 분들 108명을 조사가 끝났거든요. 108명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원이 한 4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8명 중에 예, 47명이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다 받을 수 있게. 이제 여기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고 신청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이 그 수익으로 이렇게 뭐냐면 65세 이상인데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좀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답변소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박종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균 의원입니다. 이제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예. 저 191조 우리 백범 기념관 잔디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업은 추진합니까? 이제 당초 올해 추진한가요? 당초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작년도 사업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약간 그 주민자치위원회 약간 이견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원래는 잔디광장 조성이나 공원 수목 조성 등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 주민자치위원분들 의견이 정자나 벤치 이런 쪽을 원하셔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간 그 정자는 작년에 그 옆에 하나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별개로 현재 주민자치 의견이 약간 있어서 의견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서 하반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실 예정인가요? 저 구도를 한번 잘 잡아보셔요. 뭐 야외 놀이터 비스듬하니 쉼터 비스듬하니 뭐 음악당 비스듬하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교동 저수지 우리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좀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영역이 이제 완료가 안 되고 영역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금년 6, 7월 정도에 공원 약간 그 관련해서 마무리. 많으시죠? 예, 영역. 메이커 때문에. 예,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예. 뭐 또 저 공약 사업하고 또 연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 새 정부의 성교저수지 융복합 호수공원 개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천상 저 국회의원님하고 지역위원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꼭 공약 사업에 거기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뭐 예산 문제겠죠. 그죠. 예산이 많이 보상비 지원됨으로 인해서 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좀 잘 좀 이룰 수 있도록 또 예산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민원 사항인데 그 유아숲 공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몇 분이서 그 정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런데 봤습니다. 거기에 이 정자 그 개수가 다 정해져 있는가요?
그 이상은 안 된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여건상 네. 아마 좀 정자 이게 약간 이쪽 그늘이 저쪽은 이제 평지로만 있어서 좀 그런 의견이 이제 왜 정자가 많이 있는데 정자를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정자를 이렇게 식구들이 와서 하나 차지해버리면은 다른 분들은 못 예. 들어간대요. 들어가야 참 그렇다. 예. 그래서 정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안말도 그늘막도 없고 거기가 예, 좋은 예.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안말도 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자를 좀 이렇게 원하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위쪽은 그래도 그늘이 있는데 위쪽은 잔디밭 형태로 좀 아이들 놀게 그래서 그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승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의원입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예. 푸른길 공원 하중 감량 공사 예.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중 지금 남광주 시장 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위에 이제 푸른길 공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옛날에 그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 워낙 노후돼 그래가지고 이게 위에 이제 무거운 흙들이 있어서 이제 하중으로 약간 무게가 많이 쏠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의 안전성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네. 대시에 특교금 형태, 재난 특교금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공사는 마무리되고 네. 이달 뭐 이번 주 중에 준공이 마무리됩니까? 흙을 걷어내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무게를 상당히 줄이고 네. 푸른길공원 지하철 공사역 이제 그쪽 구간이긴 하지만 거기 위에 이제 공원을 좀 경량화시켜서 네. 그 하중을 받는 지하 주차장이 좀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안전을 그때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주차장에 갔을 때 그 공사 중에 보니까 이게 셀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대로 예. 그런 받쳐놓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네. 받쳐놓고 위에 흙을 다 걷어내고 지금 다 하중 마무리되고 때문에. 예, 네.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준공 예정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푸른길 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작점에 저쪽에 원현 광장이 있는데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구간은 8월 중에 마무리하고 네. 다음 게 2차 구간이 8월 중에요? 예, 8월 중에 1차 구간은 현재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2차 구간은 곧 시작해서 이제 이미 이제 뭐 계약이나 그런 거는 원래는 그 계획안에는 6월까지 공사가 예, 4월부터 6월까지. 당초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상 그래서 지금 현재 네. 8월 중에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2차는 곧 지금 시작 단계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금년 12월까지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뭐 많은 날을 푸른 길에서 이렇게 이제 주민들 만나기 위해서 있고 한데 이제 많은 민원을 또 받았어요. 예. 근데 푸른 길은 늘 그 얘기하지만 광주시에서 아마 제일 하루 중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푸른 길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있어 보면은 뭐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밤 늦게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동구를 비롯해서 광주시에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타 시구에서도 이렇게 견학도고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 주는 민원 요지가 뭐냐면은 지금 그 복합문화공간 그 시작점에 공사 중에 이제 저는 그 이제 민원은 항상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쪽 민원도 제가 이해가 되고 또 민원 주신 주민들 민원도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 그 나무들이 있고 구모 아파트 지나서 이마트 시내버스 다녀가는 그 도로 지나가지고 막 시작점에 딱 들어서면은 제가 사진도 몇 컷 많이 찍어 왔는데 현장 가가지고 민원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딱 건너가면은 양쪽에 큰 나무 오래된 한 40년, 50년 된 예, 나무라고 예. 했어요. 그쪽에 사신 주민이 말씀하셨어요. 예. 50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양쪽에 두 그루가 인도 막 지나면 있었는데 최근에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오른쪽에 나무 베어 있고 이제
왜 배웠냐고 하니까 그쪽에 그 주민들 말씀이 예. 그 한 분이 점포 거기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자꾸 예. 민원을 넣어서 이거를 배웠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금 들어가면은 계속 많이 이제 그 이런 40년, 50년 된 나무들이 몇십 그루, 50그루 이상이 베어졌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쪽에 사신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사신 분들은 수년 동안 그 큰 나무에 낙엽이 가을이면 지고 떨어져서 그 채양, 물바지 거기를 가려가지고 물 내려온 가름막 그거를 또 이렇게 그 말하자면 불편함을 느꼈고 이제 낙엽이 또 집안으로 떨어져가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을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민원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돼요. 한데 날마다 그쪽 길을 산책을 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다들 하늘이 안 보이게 그 나무가 터널이 돼가지고 너무 산책하기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딱 들어서면은 그 있던 나무들이 너무 많이 베어져가지고 하늘이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없는 나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서 갔다가 식재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한데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거를 그냥 무자비하게 베어버릴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민원도 제가 또 저희가 이제 막 이해가 그렇게 돼요.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 네. 웬만하면 저희가 안 배우려고 그러고요. 공사 과정이 불가피한 경우만 저희가 제거를 하고 뭐 죽은 나무나 그러셨겠죠. 특별히 민원이 이제 네. 무리를 타고 들어간 데서 그 뭐 벽의 지장 안정성에 지장을 준다거나 네. 불가피한 경우만 저희가 제거를 하지 네.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추이할수록 주의해서 공사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보니까 주민 공청회를 두 번인가 했다고 예. 하던데 그때 공청회 때는 어떤 식으로 어디 주민들의 의견을 듣죠. 어떤 식으로 공사할 것인가, 나무를 네. 어떤 식으로 예. 이게 정리를 할 것인가 등등 주민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이번 2차 구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하고 예. 특히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타당한 거 그렇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뭐 공사 사업 주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셨겠죠.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제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들도 우리가 가로수로 이렇게 그 관내에 있지만 그 은행나무 뿌리가 고목이 되다 보면은 그 뿌리가 그 인근 주택가 안에까지 파고 그렇습니다. 들어가 그런 가지고 민원도 이렇게 맞습니다. 뻗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다가 옮겨 식재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오래된 근데 나무라 오래되지 않고 그래도 그 한 10년, 20년 된 나무들은 식재를 다른 데다 옮겨 이렇게 이식을 해서 식재를 했어도 좋았겠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그 베어버린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어내고 나서 작은 나무들을 또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 주택에 조금 공간을 두고 떨어진 공간에 이렇게 다시 심었던데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나무 하나를 그 키우려면은 몇십 년이 걸리고 50년 넘은 나무들을 그렇게 수십 그루를 베었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그냥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 민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베어지기 전에 알았으면 조금 더 좀 줄여서 그 베어낼 수도 있었는데 그랬구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다음 공사에 대해 다음부터는 주민들 그 여론을 좀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같이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결산서 19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희 뭐 다른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그 박정균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아무튼 그 푸른 도시과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산 확보를 좀 열심히 좀 잘해 주시라 이제 그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 3년 거 이제 그 예산 현액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월 금액 포함해서 보면 2022년도에가 그 우리 푸독과 예산이 그 120억이었고 그리고 23년도에가 108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가 이제 57억으로 이제 대폭 줄었습니다. 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좀 애로사항 없는가? 아마 이게 성교 조수지 이 호가보수공은 이 사업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보상비 문제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반영이 안 되고 결국 12로 이제 사업을 할 수준인데 그것이 이제 반영이 안 되면서 예산이 대폭 준 것을. 그 다음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도 좀 많이 좀 예산을 줄여서 내려는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우리가 그 애차싸 그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실은 그 예산 집행 못하고 이렇게 그 이월시킨 금액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나중에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뭐 선교 조수지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금액들도 보니까 다 방금 예산 절감 차원 말씀 주셨는데 사업들이 좀 그래도 예산 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들이 좀 차질 없도록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 의원입니다. 19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서. 네, 무돌길 유지 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과장님 혹시 무돌길은 몇 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을까요? 무돌길이 몇 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어요? 4개 구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광주를 또 전체는 15개인데 저희 동부가 4개 구간이죠. 잘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거 했을 때 제가 22년부터 24년 예산서 지출을 다 봤더니 행사 지원 무돌길 올해는 이제 걷기가 끝났고 5월 10일 날 그랬을 때 예산서를 봤을 때 이렇게 구비가 50%씩 지원해서 500만 원 이렇게 막 지원이 돼가지고 이 행사에도 이제 유지 관리비만 드는 게 아니라 행사에도 돈을 우리가 좀 지원이라고 분명히 사업 산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 행사에 가봤을 때 우리 구에 대한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은 지원하고 있는데 구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제안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나요? 아니 저희 푸독과가 굉장히 이런 걸 잘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그게 좀 의문점이어가지고요. 이게 저희만 이게 놀길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광주 저희 구만 이렇게 해서 각 그 지자체별로 좀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구만의 어떤 그런 홍보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광주를 포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 사업의 취지는 이제 그냥 마라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환경적 측면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 같지만 동구를 위해서만 특별하게 뭐 홍보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아니 그래도 돈이 들어가길래 이름도 예쁘잖아요. 만연길, 용축길, 광주천길, 패션 푸른길 해가지고 패선 푸른길까지 해서 이름들도 아름답고 한데 실상 이제 충분히 그 행사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희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저희 구의 이런 예쁜 이름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SNS랑 좀 활용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 봐주시겠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이 있는데요. 1961년 산림청이 설립되면서 이제 산불 진화 체계가 이제 구축이 지자체에서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불 진화 체계 대원들이 대다수가 이제 좀 고령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산불 진화 대원분들께서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15분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다 근무하는 건 아니고 기간별로 근무를 하십니다. 이제 봄철 근무하시고 그 산불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하반기 한번 가을철 그렇게 근무하셔서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그렇게 멀리서 잘 보이는 데서 이렇게 타해서 이제 산불이 나간가 이렇게 감시 요원들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연세는 드셨지만 그래도 체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두루두루 잘 걸어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초동 진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감시 체계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분들이 감시체가 이제 모니터는 저희 이제 시스템은 저희 모니터링단이 이제,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각 그분들이 즉시 이제 빠르게 연락할 수 있네요. 저희하고 이제 시 그다음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에 있어서 예. 이 대원분들이 이 감시 체계뿐만 아니라 이제 초동 진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먼저 이렇게 진압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거까지는 없습니까? 않습니다. 이제 그런 그분들이 교육은 아니 없고요. 저희가 빨리 해서 뭐 헬기나 예. 이제 진화함께 그러지 저희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불 진화 체계 이 운영에 있어서 대원들이 뭐 초동 진화에 있어서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배치를 하기 전에 교육은 충분히 하죠. 어떤 네. 식으로 절차로 초동 대응을 할 것인가 빨리 이게 빠른 연락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뭐 소방서나 여러 가지 저희한테 즉시 이제 빠른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이지 그분들이 직접 동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예. 초동 진화에 있어서 각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그 대굴대굴 너릿제 맞죠? 예? 대굴대굴 너릿제에 있는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제가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몇 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그 만족도 이런 조사도 매년 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들이 매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인지. 저도 이제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프로들이 이제 각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전문 유아숲 저희가 과장님 그 내용은 예. 그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예,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예. 김재식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식 의원입니다. 방금 이제 그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 방금 그 우리 산불 그 감시 요원분들 예.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아까 뭐 초동 그 화재가 이제 막 났을 때 그분들은 화재 현장에서 그 뭐 진압 활동은 전혀 안 하신다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우선 이제 왜냐하면 그게 산불이 그분들이 있는 것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중간 밑에 있거든요. 이게 잘 보이는 데서 그러지. 물론 가까운 즉시 당신이 끌 수 있는 데는 끄겠죠. 근데 보통 산불이 그 크게 이제 어느 정도 멀리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이 퍼져 있는 상태로 유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단 목적은 산불 진화의 목적이 아니라 빠른 연락 체계 구축 그것이 1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 이런 화재나 그런 게 그건 이제 생겼을 때는 가능할 수 있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큰 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분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그분들은 화재 진압엔 전혀 그런 건 안 하신다.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아니 실은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재작년에 한번 저기 그 광가 그 뒤쪽 편에 조그만 화재가 하나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용실에서 빠마약을 이렇게 따고 말고 있다가 안 가봐도 되냐고 해서 손님들이 그래가지고 빠마하다가 쫓아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진압을 화재 진압을 하고 간단한 소금 계시더라고요. 전환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매뉴얼은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그 큰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전문 소방 인력들이 예.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건 또 정확히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빰마는 언제 하셨습니까? 전혀 티가 안 나던데요. 네, 박정균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감시 요원 선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뭐 나이나 그런 거 이제 체력 테스트를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특별히 그 뭐 신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저희가 1년에 50일 며칠인가요? 저희가 한 그 정도 예 한 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인원이 15명이라고 예, 그랬는데 선발 규정은 따로 없고 예. 인원이 그 정도 저희가 이제 유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이 뭐 신체적 체력 테스트는 한답니다. 예. 지원자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어떤 산을 타고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예. 어차피 나온 김에 말씀하신 김에 올해가 25년도니까 25년도, 24년도, 23년도 예.
그 선불 감시 요원 명단 명단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그 여기 주민참여 예산으로 191페이지에 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열의자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5천에서 한 500 정도 잔액 남기시고 집행하셨는데 예, 예. 하나 온열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190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예. 저희가 온열의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제가 저희가 이제 10개 정도 그때 설치를 했었거든요. 10개요? 예, 예. 그래서 4,500 들어서? 예. 그래서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벤치까지 400. 같이 해서 했습니다. 예, 예. 아 그런가요? 예, 예. 아니 제가 그 푸른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금호 아파트 뒤편에 그 미세 안심쉼터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예, 예. 미세 안심쉼터 안에도 온열의자가 다 배치가 돼 예,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푸른 길 사이에 온열의자가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예. 쫄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를 앉지 않으시던데 예, 예. 다 미세쉼터 안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 불도 켜지고 하니까 저녁에 산책하시던 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학생이든 어르신들이든 다 그쪽에 앉아서 쉬시는데 그 푸른 길 그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그 푸른 길 예, 예. 안에 온열의자를 서너 개를 그냥 줄줄이 이렇게 놔줬길래 이건 좀 과다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 이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온열의자 설치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곳에 설치해 주십니까? 예.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제 설치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 해달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쪽 푸른 길에 좀 나름대로 선별해서 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좀 집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우리 푸른 도시가 윤혜정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열린교회 뒤편 예, 알고 그 있습니다. 모아이가 지어지고 있는 계림 4구역 그쪽에 이제 그 1구간 끝나고 이마트 예, 예, 이마트 알고 건너는 그쪽 아시죠? 예, 그쪽에 이제 쉼터 예. 어르신들 그 비가림막 쉼터 요구하고 계신 거 그거 좀 예. 조치해 주시고 거기가 이제 실제 그 포장하기로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좀 이제 이번에 2차 구간 때 좀 일부 변경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돌이 다 박혀 예, 있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주민들이 거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걸어다닐 때 너무 불편하고 유모차 가기도 힘들고 이번에 힐도 2차 끼고 네. 이번에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 꼭 예, 좀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화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곤희 경제환경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에 개의하여 도시공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